우리나라 분재 생산량의 60%가 전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서도 분재 소재의 45%가량이 나오는 해제면은 한국 분재의 본거지로 불리며 지리적, 환경적으로 분재 가꾸기에 적합한 고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아름다운 남도의 자연을 분에 담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을 분재와 함께한 문치호 한국분재문화연구회장과 함께 살아있는 조형예술, 분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한 해제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분재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재 2세 문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한국분재문화연구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분재문화연구회는 건국대학교에서 분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회입니다. 네. 분재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이제 실기 위주였죠. 근데 이제는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학술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분재문화연구회 언제 발족돼서 현재 활동하는 회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23명이 네. 2002년도에 발족을 해서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분재가 좀 나무를 화분에 기르는 것이지만요, 또 일반 화분 가꾸기와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또 다르고 분재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가꾸는 그 화초라고 하죠. 네. 화분 안에서 이렇게 꽃나무들을 가꾸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가꾸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흔히 분화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분화식물 범주 안에 이 분재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분재란 하면 용기나 플랜트, 자연물과 같은 곳에 심어진 초목을 일컬어서 분재라 합니다. 네. 그러면 분재와 일반적인 꽃나무, 화초와의 차이점은 분재라는 것은 작품화하는 부분이 다르는 거예요. 네. 꽃나무는 수영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분재는 수영 조절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또 있었네요. 근데 사실 이 분재를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또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하면서 시작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한 팁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재는 선입견이 안 좋은 선입견이 많죠. 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다, 혹은 맞아요. 키우기가 어렵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애정입니다. 사랑. 이 나무에게, 식물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느냐라는 마음의 여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라 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현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끊임없이 줘야 되겠죠. 한정되어 있는 화분 안에서 이 식물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주기 하는 것, 그리고 통풍 관계, 식물이다 보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풍 관계에 신경만 써주신다면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혹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은 그분들한테 맡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서포팅을 해줄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그러한 어떤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본인이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좀 말씀했다시피 이 분재가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꾸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되나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식물들이 특성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성질이 다르고 작품화하는데도 똑같은 수종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작품화하는 시간도 달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한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 한 30년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재 2세잖아요. 한 대에서는 분재를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인정받을 정도의 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회를 이어야 하고 수많은 시간이 필요시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참 분재라는 세계가 심오한 세계네요. 참. 네. 그렇죠. 예, 또 듣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분재 애호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상업적으로도 많이 또 활용하고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실제로 회장님이 느끼시기에 이 분재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분재의 범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분재의 범주는 예전에는 분재하면 나무를 가꾸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어요. 근데 네. 지금 현 세대에서는 단순하게 그 분재뿐만이 아니라 조형 분재, 혹은 철사 분재, 공예 분재, 야생화 분재, 범주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분재,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의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한해제는 분재의 생산지라고, 발원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무한해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네. 그러나 세계의 분재인들은 우리 한국 국민보다도 네.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생산량도 많고 그리고 관심도가 지역민들이 높기 때문에 또 생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재 유통 시장을 놓고 보면 무한해제의 분재가 생산돼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통 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좀 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회장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 회장님께서는 일본 분재 청수전에서 비일본인 최초로 내각 총리 대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일본인이 아닌 최고상 수상자가 또 회장님이 최초라서 더욱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네.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일본에 이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것은 네. 이미 이제 세계화 시대는 많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잖아요. 네. 분재도 역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한국의 분재인들은 우리 자국 내에서 분재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해외 활동이 너무 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우리 한국의 분재의 우수성, 역사도 물론 상당히 깊거든요. 네, 그렇군요. 동양 삼국에 그래도 최고라 할 수 있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또 네. 분재의 우수함이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데도 알리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됐고 네. 또 운이 좋았는지 어찌 네. 되었는지 내각 총리 대신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리고 우리 한국 분재의 이 수준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이 청수전이라는 공모전이 세계에서 좀 가장 큰 공모전인가요?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세계적으로 큰 이런 세계적인 대회는 네. 청수전 네. 그리고 일본 분재 대관전 네. 잠깐 생각이 안 네. 났는데 일본 분재 대관전, 일본 분재 청수전 그리고 일본 분재 아풍전 이러한 곳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큰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일본이네요, 보니까.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세계적인 이런 전시회를 지금 현재 개최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세 곳이 다 전부 내각 총리 대신상이 걸려 있어요, 상이. 아, 정말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이 분재 역사가 깊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일본이 또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또 알리고 있네요. 그 부분은 우리 지난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목의 관리 요령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네. 우리나라를 통해서 백제시대 때 일본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현대까지 오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외침이 많았고 분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네. 네. 먹고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지만 이 국토가 넓다 보니 일부에서는 분재를 계속 진행해 왔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배를 또 받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분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 반면에 일본에서는 그러다 보니 화분 안에서 100년, 200년, 300년 키운 이런 화분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약 한 해방 이후니까 한 50년. 그리고 일제시대 때 했던 분재들이 지금 현재 잘 유지되어 왔다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많이 고사되고
훼손되어 버려서 좋은 작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일본이 지금 현재 많은 대회를 많이 갖고 그리고 일본 자국민들이 네. 그 자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본의 자연관은 네, 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기 정원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분화식물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일본 분재 스타일이 많이 인정받고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공모전이 가장 큰 공모전이 세계 공모전이 일본에서 다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우리나라의 분재 환경 속에서도 이 최고상을 수상하셨다니까 또 제가 다 자랑스럽네요. 네. 이쯤에서도 궁금한 게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또 이 분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그런 부분에 이제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계기일까 하고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생각도 해보고. 네. 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좋아서 하지 않잖아요. 네. 또 혹은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게 좋은 것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께서 분재를 하시니까 네. 보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무에 물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뭐 분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동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재 완성하기까지가 30년에서 50년까지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또한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분재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자 예술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의 목표라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인 이 분재가 네. 널리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고 네. 우리 국내에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활동이나 네. 저희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네. 너무 넓은가요, 계획이? 쉽게 얘기하면 네. 전통 문화인 분재임에도 불구하고 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황실 분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에서 분재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분재 관리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분재가 국내외의 명성을 좀 더 떨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지역민들에게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재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재를 괴롭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일각에서 심오한 나무의 철사거리 혹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무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참 분재는 나무를 아주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분재를 작품화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건강하게 분재를 키우지 못하면 작품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서 분재는 우리 전통 문화의 하나로 그리고 자연예술의 하나의 장르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계인이 향유하는 취미로 자리 잡은 분재. 앞으로도 분재의 가치와 예술성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